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비자 법률 아카데미 시간에서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 문제되는 것들, 그다음에 현행법, 그다음에 현행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어떠한 침해 사례가 있고 이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자 여러분들과 함께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란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SNS 발달,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형마트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우리 어떤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 직업, 때로는 뭐 가족관계라든가 우리의 어떤 모든 개인정보들이 개인정보 처리하는 담당자한테 제공함으로써 모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개인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우리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프라이버시에 넘어서서 이 침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법적 어떤 책임을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침해되는 것이고 그 침해될 경우에 우리들의 어떤 구제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살아있는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가장 당장 떠오르는 것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그렇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개인을 이런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법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런 특정 개인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의 어떤 신용과 관련된 정보들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어떤 금융기관과 관련된 신용도라든가 어떤 신용 능력,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개인이 금융기관에 뭐 대출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매달 정부 관공서에다 내는 어떤 납세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보증승 내역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어떤 신용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세세 정보들도 전부 다 법으로 보호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도 일정 부분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셈인데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누군가는 주택 내지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일정 부분 대출을 받는데 어느 정도 대출을 받는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또 간혹 여의치 않을 때는 일부 연체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체된 정보, 이런 것들이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되겠죠. 사실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경제 활동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정보, 더 나아가서 개인의 어떤 신용에 관한 정보는 모두 법으로 보호되고요. 이런 것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 구제 내지 보호되는 절차들이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것을 법으로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런 절차가 위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보 수집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 정보, 예를 들면 뭐 이름이라든가 뭐 연락처, 뭐 이런 정보 외에 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마트, 때로는 대형 서점 같은 데서 경품 행사하는 경우 있죠. 저는 예전에 그 대형 서점에서 이제 경품 행사를 할 때 책을 구입했는데 경품 응모하라고 해가지고
제 이름하고 연락처 딱 2개만 적었는데 우연찮게도 뭐 당첨이 됐다고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선물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품 응모를 할 때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이름이랑 연락처면 충분합니다. 뭐 때로는 근데 그런 경품을 뭐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경우는 더 나아가서 뭐 주소까지 적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런 경품 행사하는 측이 이런 경품 행사와 무관한 정보, 예를 들면은 뭐 결혼했는지 여부라든가 또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거 요구할 때 우리가 과연 그걸 적어야 되는 거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품 행사할 때는 경품에 당첨됐을 때 그것을 누가 당첨됐고 그 당첨된 사람한테 그 경품 당첨된 상품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만 서로 알면 되거든요. 그런 무관한 정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가족관계사항 뭐 이런 것들은 그 경품 행사할 때 우리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적는 걸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불필요한 정보, 경품 수령과 무관한 정보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당신은 그 경품 행사에 응모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일을 추진할 경우 그 자체도 대형마트는 그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이런 조금 전에 뭐 대형마트에서 뭐 경품 행사할 때 개인정보를 적는다. 이름, 뭐 연락처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것을 그 대형마트가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험회사한테 제공을 해서 대형마트가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경품 행사에 응모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적는 정보, 이름이라든가 뭐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다가 적고 사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정보 처리자는 이런 사실을 정보 제공자한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얼떨결에 이름 적고 연락처 적고 이렇게 자기 정보를 제공할 때 제3자한테 제공된다는 점을 모르고 읽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사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개인정보를 누군가한테 알려줄 때는 꼼꼼히 그런 어떤 관련 문서라든가 약관이라든가 꼼꼼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홈플러스에서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런 경품 행사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어떤 소비자들이 그 행사에 응모를 했고 뭐 때로는 상품에 당첨돼서 수령한 사실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 홈플러스가 그 경품 행사 응모를 할 때 아주 조그만 글씨로 이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문구를 남긴 건데요. 그 문구가 1mm. 그건 이제 그 당시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1mm밖에 안 되는 글자로 기재한 거예요. 사실은 뭐 저만 해도 이건 노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런 문구를 1mm짜리 문구를 일일이 읽으면서 거기다 사인하기는 사실은 만무하거든요. 근데 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제3자한테 제공될 때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명확하게 우리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홈플러스가 이 개인정보를 무려 2,400만 건을 수집을 해가지고 보험사한테 넘겨서 무려 23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요. 1심, 2심에서는 그 당시 어떻게 판결했냐면 1mm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문구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소위 깨알 문자, 이 1mm밖에 안 되는 글자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다 해가지고 그 홈플러스 측의 이런 불법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정보 처리를 하는 측에서는 충분히 소비자들이 읽고 알 수 있게 굉장히 큰 글씨로 남기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개인정보가 침해될 때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느냐.
사실은 뭐 이런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누군가한테 어떤 불법으로 피해를 당했다.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 경찰에 신고한다.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먼저 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어떠한 사유로 내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었다 또는 침해받았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법원을 통해서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소송을 구제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재판이라는 것이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장기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침해를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재판 자체가 장기화되면 그 자체도 또 고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 조정 신청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분쟁 조정이 되면 되게 이른 시간 내에 소비자가 또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은 개인정보 침해될 때 특별히 법에서 인정한 구속한 구제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늘상 알고 일반적인 법적 구제 절차는 당연히 소송이 있고 형사 고발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소송을 통해서 구제하는 절차에서도 법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특칙을 뒀어요. 우리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흔히 이런 절차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즉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일일이 이런 대형마트가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증거를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다. 이런 손해배상액을 특정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증거를 대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을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책임을 둔 게 아니라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한 측에 오히려 그쪽에서 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식의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뒀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액인데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피해를 받았다.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둔 게 최대 3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관련 법에서 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 그래서 3배 이내의 범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1,000만 원 이내에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큰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 당장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더라도요. 법에서는 3배 이내의 범위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손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판사에게 제출된 증거라든가 어떤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홈플러스 사건만 해도 그런 게 1mm짜리 제3자 제공 동의 문구를 기재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돼서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상 이 개인정보의 어떤 침해, 개인정보란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구제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관련법에서는 어떤 특칙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내용들 어떻게 하면은 구제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강의는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